헤드헌팅의 세계, 참 궁금한 게 많지만 속사정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 그 베일을 한꺼풀 벗겨내고 업계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들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바로 나, 구직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헤드헌팅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헤드헌팅 업계에서 돈을 내는 고객은 인재를 찾는 기업이지 일자리를 찾는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이에요. 헤드헌팅은 철저한 B2B,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비즈니스라는 거죠. 이 구조 안에서 헤드헌터는 채용을 의뢰한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요.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인재라는 상품을 찾아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B2B 전문가인 헤드헌터의 진짜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친절한 인사 컨설턴트와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HR 컨설턴트가 개인의 커리어 전반에 대해 조언해주는 역할이라면 헤드헌터는 특정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사인 기업을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전문가, 그러니까 차라리 로비스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헤드헌터의 업무는 단순히 이력서 몇 개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 숨어있는 최고 인재를 발굴하고 고객사를 설득하고 연봉처럼 복잡한 협상까지 주도하는 정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죠. 이러니 헤드헌터를 단순 중개인이 아니라 로비스트나 전략가에 비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실력 있는 헤드헌터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정도, 즉 올바른 길을 걷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정도라는 건 그냥 멋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장기적인 B2B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를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고요. 나아가서 채용 시장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헤드헌터의 핵심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정도를 구체화한 윤리 강령의 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계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서치펌들은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요. 이게 바로 그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증명하는 징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진실성입니다. 헤드헌터는 고객사에게 검증되고 정확한 정보만 제공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력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혹시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비밀 유지. 이건 정말 중요하죠. 채용 프로젝트 정보는 기업의 중대한 경영 전략일 수 있고요. 후보자는 아직 현재 다니는 직장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모든 정보는 아주 철저한 영업 비밀로 다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계약 준수입니다. 모든 B2B 관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맺은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애써 쌓아 올린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런 멋진 철학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가장 답답해하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실력 있는 헤드헌터일수록 처음에는 절대 고객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거든요. 여기에는 정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절차는요, 사실 후보자, 기업, 헤드헌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회사 이름을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후보자가 헤드헌터를 건너뛰고 직접 지원하거나 기밀인 채용 정보가 불필요하게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건 채용 과정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이거든요. 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하는 건 헤드헌터의 핵심 역량 중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전문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단순한 이력서 요약이 아니라 왜 이 후보자가 이 포지션에 딱 맞는 사람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갈립니다.
이 후보는 정말 열정적이고 훌륭합니다. 같은 감정에 호소하는 미사 요구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과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만 고객사의 진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요. 헤드헌터와 기업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또 다른 중요 축인 후보자의 책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한 채용 문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이라는 말은 자주 듣잖아요. 예를 들어 채용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합격을 취소하지 않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CSR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와 똑같은 책임이 후보자에게도 요구됩니다. 저는 이걸 후보자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입사를 약속해 놓고 마지막 순간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회사로 가버리는 행동은 기업과 헤드헌터에게 정말 심각한 피해를 주거든요. 후보자의 사회적 책임은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경력을 솔직하게 밝히고 잡힌 면접 약속을 지키고 프로세스의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락한 제안을 존중하는 것.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서 건강한 채용 문화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헤드헌팅에 보이지 않는 규칙과 그 이면에 있는 철학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후 여러분이 후보자든 채용 담당자든 혹은 미래의 헤드헌터를 꿈꾸는 분이든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채용 과정에서 나의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